네, 오늘 월요일 정치수다 시간인데요. 박찬정 변호사를 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찰 이런 의혹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게 지금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블랙리스트 이런 파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박찬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예.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타스크 포스도 만들어가지고, 그 과거 정권에 있어서 적폐를 이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사찰, 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고, 예. 거기에 이미 구속돼서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진두지 아래 여러 가지 국정원의 일탈 행위가 드러났고, 거기에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다.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 보고됐을 것이다.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것도 묵시적 동의 없이 국정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사태가 발전했지요. 그런 예.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이게 적폐청산 암 제거한다고 하면서 특정 정권 특정인에게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치 보복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른바 정쟁거리로 변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은 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령부의 그 지난 정권 아래서의 여러 자료를 왜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까지만 공개를 해서 뒤지느냐. 그 앞에 노무현 정권 적어도 거기까지는 뒤져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을 이제 새삼스럽게 뒤져가지고 그 자료만을 가지고 금광에서 금맥 캐듯이 말이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끄집어내가지고 표적을 삼으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렇다면 박연차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수사 거의 정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일가 친척과 측근들이 관여돼가지고 여러 명이 구속되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640만 불 수수한 것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새롭게 조명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했죠. 예. 여기. 그 지금 안보 문제, 안보 위기 상황 아래서 이런 일로 이게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예.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참 딱하고, 예. 안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고 국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일인데, 예. 이런 이 적폐청산을 정쟁거리화해서 빈대벼룩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제기된 그 이명박 정권 시절 이런 사찰 의혹이라든가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닌가요? 저는 우리의 정치 성숙도로 와가지고 예. 어느 쪽이 됐건 문제가 제기돼서 합리적 의혹이나 의심이 불거졌는데, 네. 이것을 안보 위기 진행 중에는 좀 덮고 이게 일단 수그러들면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정도로 성숙한 우리 정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드러나고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고 증거 나오면 사고 처리해야지요. 예.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의 자료 공개된 여러 의혹을 보면 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고 있고 네. 그렇다면 조사를 해야죠. 나는 이 단계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상부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변호사님이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또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런지 물리력으로 예. 소환장 발부해서 안 오면 구인장 발부하고 구인장 발부했을 때도 수사관이 근접 못하게 하면 집행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소환 불응이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확실히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 상황이 여기까지 발전했으면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할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원성 국정원장이 딱 잡아떼고 예. 전부 내가 한 일이고 대통령 모른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진전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 예.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의 기초가 되겠지만은, 네. 그러나 국정원장이 엄청난 예산을 써서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 국정원이 정치 공작을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늘 수시로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국정원장은 무능하거나 대통령을 배신하는 사람일 것이고, 예. 반드시 자기 공적으로라도 보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이게 상식이거든요. 예. 그럼 상식이 그렇다 그러면 플러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하고 최근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여기에 지금 연예인이라든가 여기에 다 사찰에 지금 개입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나 마나 비감한 생각이 들지요.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예. 해야 할 게 대한민국 체제 수호고, 그렇죠.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해야죠. 네네네.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말이지. 국내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한다고 하는 그거는 이게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나는 봅니다. 개념으로는. 아하. 그렇잖아요.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 북한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게 필요한 공작, 그걸 해야지. 예. 국가정보원장이나 사이버 사령관이 그런 일은 뒤로 밀어놔놓고, 네. 이게 국내 정치에 매몰돼서 정파적 이해만 쫓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은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지. 왜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의 모사드 경우에는 말이죠. 네. 국가정보원이죠. 예.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국가정보부인데, 모사드가.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700만 명인데, 네. 그 주변에 아랍 국가, 에집트,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2억이 넘는 아랍 국가에 포위되어 있어요. 예. 30배가 넘는 인구가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거기에 아주 고립된 성곽처럼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이걸 지켜내는 힘이 모사드에서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시리아에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예. 국방 특별보좌관까지 대통령 특별보좌관까지 오르게 하고 국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물론 그런 사이에 시리아의 국방에 관한 정보를 전부 뽑아가지고 본국에다 보내고 그랬죠. 네. 그게 결국 탄로 나가 다마스커스 그 거리에서 공개 총살형을 당한 코헨이라고 하는 정보원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모사드 건물 1층에 가면 흉상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네. 그 모사드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그 선배인 코헨의 흉상을 늘 보고 그 코헨과 비슷한 정보원이 수십 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그 희생된 사람들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 그 서울시청 간첩단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저 중국의 중국 공안의 그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렇죠. 간첩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국가정보원들이 뭐 하는 곳인데,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이버 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이런 정치 공작했다고 하는 거 들으면, 막, 비참한 생각에, 비감한 생각에, 내가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뭐, 창피한 걸 넘어서서 아주 비탄한 심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야 정부기관이 그 정권 파수꾼이었거든, 그게. 그렇죠. 정권 지키기 위해서 그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민시대가 되고는 이게 상당히 문민화됐지만은 네.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지금까지 보면 그게 그 국내 정치에 그 완전히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정권마다 있었는지 내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각기 그 정권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뒤를 봐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런 그 파수꾼 역할들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벌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노무현 정권 때 것들 조사하다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인데 예.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고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좀 하고 계신지요?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잘못됐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연목구어 격이라고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예. 나무에서 물고기가 열리기를 바라는 심정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예. 일이 이쯤 되고 자기가 임명했던 원성국정원장이 사법 처리되고 중형을 선고받아가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여러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면 네. 국민 여러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현 상태에서 정치 도의상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앞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저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거의 정답인데 네네. 거기다가 대고 이제 나는 무관하며 퇴행적이고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예. 거기 이제 책임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내가 감옥 가겠다 이러거든요. 예.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야. 남 탓할 것 없이 이게 내 수준이라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눈을 본다고 예. 서로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예. 적폐라고 하는 용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보고 적폐 정의를 내려간다면 이게 첫째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정 비리가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으로 뇌물 정치자금 등 부패 행위가 있었느냐. 예. 이 두 가지를 복합해서 적폐라고 할 수 있지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운영에 있어서 잘못했다. 정치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 분명히 적폐니까 네. 이거 발본색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사람이 뇌물을 먹었거나 무슨 정치자금 받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요. 아직 그거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적폐 외에도 국민적 관점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지금까지 쌓아온 적폐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이 눈을 감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국민적 적폐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적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예. 국회 운영에 관한 적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국정감사에 관한 그 국회의 행태, 네. 이게 엄청난 적폐거든요. 예를 들자면 3주간에 18개 상임위원회가 600개가 넘는 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몰아치기지, 태풍처럼. 아하.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때마다 꼭 문제되는 게 정인채택이거든. 예. 대기업 총수, 전 정권에서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 이 갖고 늘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3주간만 지나가 버리면 또 조용해요, 이게. 그렇죠. 예. 이런 국정감사 이거는 폐지해야 돼요. 폐지하고 미국 국회처럼 상시 국정감사. 네네. 그 상시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히어링, 청문회를 하고 예.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 청문회도 꼭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예. 소위원회로 분할한 그 팀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예. 예를 들면 노동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룰 게 아니고 예. 환경노동위원회에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꼭 장관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관 또는 국장이나 경우에는 과장을 부르고 예. 노동단체 관련자 부르고 예. 그리고 사용주척 부르고 이래가지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예. 국회 방이 많으니까 밤새도록 불 켜놔놓고 거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이런 문제를 이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법률을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토론회가 본회에 올리고 예. 이런 절차를 1년 내내 밟아야지 쓰나미 몰아치듯이 말이지. 네. 이래갖고 그게 뭐가 제대로 밝혀지겠어요 이게. 네? 도대체 18개 상임위원회가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그다음에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말이죠. 예. 정기국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임시회의가 있을 때마다 예. 이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예.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말이죠. 이 임시회나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국방 이래갖고 한 4개 아니면 5개 분야로 나눠갖고 예. 한 분야에 이 하루에 말이죠. 한 7 내지 8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해갖고 질문 답변을 하는데 한 의원당 35분 내지 40분 정도 답변해갖고 네. 그 시간 안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도록 돼 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이 길어지면 자기가 생색이 안 나니까 네. 그 답변을 자꾸 자른다고. 네. 아주 길면 서면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준비된 질문을 비서보좌관들이 준비한 걸 전부 다 이를테면 낭독해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놈의 찐득한 이게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완전히 그렇죠. 정치 쇼지 이게. 예. 그리고
이거 쇼하는 동안에 300명 이건 전부 자리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은 자리 안 지켜요. 그거는. 자리 지키는 바보짓이지. 자기 아이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이런 형식의 질문 답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진정성도 떨어지고 예. 완전히 정치 쇼화된 이게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어요. 본회의는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예. 그리고 불러갖고 망신 줄 생각하고 예. 답변 머뭇거리면 이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에 비춰지는데 거기 점수 딸 생각을 해갖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임시국회나 본회의가 전국에 열릴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합니다. 그런데 연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첫날 교섭단체별로 의석이 제일 많은 순서라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순서를 하는데 국무총리와 장관 전부 불러와요. 예. 불러놔놓고 세종시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여의도에 불러가지고 한 40분 연설해요. 연설하고는 그걸로 그날 의사 일정이 끝입니다. 그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서울 올라와갖고 40분 연설 듣고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제2, 제3단 연설을 또 올라와서 또 해산해요. 네. 그래 내가 하루에 몰아치면 어떠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여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생방송, 국회방송 등의 생방송에 교섭단체 대표가 하나씩 해야 빛이 나고 그날 이슈를 독점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미친 생각대라고 그래서 누가 그 방송을 보느냐 이게 그게 개똥 같은 소리 맨날 반복해서 하는 그걸 왜 보느냐 이게요. 총리 장관 그런데 불러가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제. 아하, 알겠습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대정부 본회의 질문과 연설이라고 하는 걸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왜 총리 장관을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런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여야 정치권이 고쳐야 할 이 부분을 고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싸우기만 해요. 내가 이걸 25년 동안 주장해온 거예요. 이제. 국회부터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안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 국회 때마다 과반수 이상의 새로 국회의원들이 되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다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가 이게 잘못인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변호사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민주동기 계속 좀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